이번에 부산에 가져온 책은 두 권인데요. 하나는 산호 작가님의 비와 유형, 지역의 사생활 99라는 프로젝트의 부산편 만화이고, 다른 하나는 매기 넬슨 작가의 블루엣, 이거는 파란색에 관한 단상을 모은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얇은 책 두 권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다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의 사생활 99는 비수도권의 각 지역도시 한 곳에 관한 이야기를 각기 다른 만화가들이 한 편씩 그리는 그런 만화 출판 프로젝트라고 해요. 근데 마침 부산편을 제가 좋아하는 산호 작가님께서 그리셨다고 해서 이번 여행을 위해 준비를 해갔었죠. 이 만화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유영이라는 인물이 광안리 바다에서 우연히 비라는 이름의 인어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비는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신비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유영에게는 든든하면서도 친근한 그런 언니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만화는 서로에게 친구이자 안식처가 되어주는 유영과 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잔잔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호 작가님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 바다에 대한 애정과 또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도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부산에 갔을 때는 첫째 날 밤과 다음 날 아침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비 오는 바다에 파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읽으니까 정말 분위기가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단편 만화이지만 그 여운은 꽤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읽는 모습을 담지는 못했지만 블루엣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이 책은 파란색에 관한 에세이예요. 책 소개에 따르면 파란색의 역사와 컬러 이론과 함께 블루에 얽힌 작가의 이야기들이 단상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밤에 너무 피곤해서 이 책은 거의 읽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처음 몇 쪽을 읽은 첫인상으로는 파란색에 관한 에세이이지만 파란색을 예찬하거나 이 색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입니다라고 영업을 하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파랑이라는 소재에서 시작해서 철학과 예술, 사방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글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건 읽어봐야 알겠지만 아쉽게도 부산에서는 이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인디고 서원은 꼭 가보고 싶은 서점이었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강의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것 같고, 1층은 주로 그림책과 어린이를 위한 책, 2층은 성인을 위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인문, 사회, 철학 쪽 도서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너무나 좋았던 곳입니다.
가서 제가 한 거라고는 여느 다른 서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구경하고 책을 고르고 산 것밖에 없었지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내가 이곳이라면 몇 시간이고 진짜 책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공간 자체가 주는 편안함과 아늑함이 있었고 최근에 제가 이런 동네 서점을 자주 못 가서 더 그렇게 느꼈던 건지 동네에 이런 내가 아지트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커뮤니티로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비록 제가 그 지역 주민은 아니지만 더욱 애정이 가기도 했고요. 저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면 저는 정말 맨날 갈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부러워지는 그런 서점이었습니다. 스누피. 깜짝이야.
인디고 서원에서는 바로 이 책, 구로다 류노스케 작가의 세계의 말들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언어 덕후가 즐거운 수다로 요리한 100가지 외국어의 맛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언어학자이자 프리랜서 언어교사인 저자가 세계의 100가지 언어에 대해 그것에 대한 인상이나 혹은 배우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등을 짤막하게 풀어낸 그런 글 모음집이에요. 목차를 보니까 독일어나 영어나 중국어 같은 익숙한 언어부터 룩셈부르크어, 에스토니아어, 페르시아어 등 한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언어들까지 정말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것 같아서 흥미가 갔고 원래 출간되자마자 유유출판사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책인데 인디고 서원 가니까 딱 이렇게 매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냉큼 사왔습니다. 마지막 날 집에 돌아오기 전에 들른 곳은 부산역 근처에 있는 창비부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옛날 백제병원의 건물에 생긴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말해주고 있다시피 당연히 창비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직원분께서 간단하게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자유롭게 책을 구경하면 되는데 안에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좌석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비가 운영하는 스위치 같은 서비스들을 구독하거나 팔로우하면 그 좌석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금방 기차를 타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책을 읽지는 못했고요. 아무래도 창비 출판사의 책들만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종류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근처 사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가서 조용히 책을 읽기에 너무나 좋은 공간일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책들도 비치가 되어 있었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떠나야 했기 때문에 책을 거기서 앉아서 읽지는 못했지만 안에 있던 그 조용한 좌석들이 너무나 탐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